안녕하세요. 축구 기자 한조입니다. 토트넘 어스사의 팀 동료인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우루과이 TV에 출연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식 경기 일정이 발표되면서 이적 시장이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구부리그 내부 소식에 따르면 손흥민과의 계약 문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자신의 개성과 인품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손흥민과 토트넘 스포의 최근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2025년 시즌 일정과 최근 상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영국 시간으로 6월 18일 발표된 토트넘 어스사의 공식 경기 일정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영국 시간으로 8월 19일에 개막전을 치릅니다. 8월 24일 에버턴과의 대진표가 진행되며 9월에는 월드컵 예선 결승전이 치러진다. 시장은 활기가 넘친다. 유럽 축구 역시 맨유와의 원정 경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토트넘 스포츠는 토트넘의 런던 더비 경기에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해 핵심 경기를 선보였으며 주장 손흥민이 메인 모델로 등장했다. 북런던 더비는 영국 시간으로 2024년 9월 14일과 2025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홈경기를 치른 뒤 2025년에 열릴 핵전이 펼쳐진다.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 풀룸은 올 시즌 구단 최대 패배인 첼시와의 경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첼시와의 런던 더비는 2024년 12월 7일 홈경기로 핵전이다. 따라서 2025년 4월 2일 두 번의 런던 더비가 중요하며 우선 첫 번째 경기가 홈에서 치른다는 것은 토트넘이 다시 한번 전반전을 건강하게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의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 일정은 영국 시간으로 8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8월 22일 새벽에 열릴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은 경기 일주일 전인 8월 11일 오전 1시 3분 바이엘 미엔가와의 홈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 투어에 돌입한다. 7월 31일 오후 8시 서울 경기. 이들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팀과 8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에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바이엘 미넨과 경기를 펼친다. 한국 시간으로 7월 18일 오전 3시. 스코틀랜드 클럽 하츠와의 경기가 결정되었습니다. 7월 20일 오후 11시 런던으로 돌아와 퀸즈파크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펼친 뒤 27일 아시아 투어에 돌입한다. 오후 7시에는 도쿄에서 비셀 고베와 만날 예정이다. 토트넘의 올 시즌 개막전은 에버턴과의 홈 경기로 한국 시간으로 8월 24일 오후 11시부터 경기가 시작된다. 8월 31일 열릴 뉴캐슬과의 경기도 오후 11시로 예정돼 있어 볼만한 시간이다.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을 제외하면 레스터시티는 한 시즌 만에 성공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했으나 엔조 감독의 하차로 하차됐다. 마레스카. 오늘 첼시 감독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왔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선수 강화는 불가능하고 일부 선수들을 재정비해야 했다. 마레스카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이기도 하다. 첼시로부터의 러브콜. 메디슨의 경우 이제 신정과의 새 시즌 개막전을 치러야 하는 위치에 놓이면서 현재 토트넘 스포의 홈경기와 핵전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토트넘으로서는 상반기에 강한 팀들을 상대로 먼저 홈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했다. 리버풀과의 홈경기는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1일 박싱데이와 두 구팀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월 25일 맨체스터 시티 등 팀도 첼시전은 물론 리버풀, 맨유와의 홈 경기도 먼저 치른다. 상반기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등을 홈에서 치른다는 것은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뿐 아니라 코치진에게도 도전하게 된다. 포스콜은 지난 시즌 전반기에 보여줬던 기세를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경쟁할 수 있는 시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언급한 박싱데이 기간 역시 토너먼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12월 21일 리버풀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12월 26일 종료된다. 박싱데이 노팅엄 원전전과 2024년 결승전은 12월 29일 울버햄튼과의 홈경기로 첫 경기다. 2025년 경기는 1월 4일 뉴캐슬과의 홈경기이다. 토트넘이 크리스마스 기간 리그 선두를 노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빡빡한 일정의 4경기 중 3경기다. 홈에서 진행된 경기였고 원전의 경기는 체력이 약한 팀인 노팅엄과의 경기였습니다. 또한 시즌의 마지막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5경기는 4월 26일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로 5월 3일에 치러집니다. 그는 웨스트햄의 감독으로 5월 12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 5월 18일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 5월 25일 브라이튼과의 홈경기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6년. 이번 결승전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예선 등 더 많은 것이 걸려있다면 이는 매우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 핵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있고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도 토트넘이 엇갈린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4대 0으로 승리하는 추세도 있다. 지난 시즌, 특히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경기를 펼쳤을 때 토트넘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트넘 입장에서 최종전 일정은 꽤 잘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경기는 이 경기 그래픽이 소개되는 동안에도 며칠 후 벤탄쿠르 선수가 그는 우루과이 방송에 출연하던 중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우루과이의 유명 해설가이자 남미판 해설가이기도 한 레오나르도 베르토 7세, 리어나우도 버토 7가 소개한 것이다. 예스펜의 내용은 콘텐츠를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남미에도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미주에서도 이 선수를 향한 손흥민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손흥민 유니폼은 어떤가요? 그 사촌의 제복은 어쩌고? 6월 15일 아시아인은 얼굴은 똑같다. 인종차별. 모두 똑같아 보여야 한다는 가정이 담긴 다소 차별적인 댓글이 공개됐다. 가십 언론은 물론 정확한 견해를 전할 수 있는 영국의 다수 언론 매체 등 많은 언론 매체들은 벤탄쿠르의 발언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방송에는 벤탄쿠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포어라 케미세트러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을 중심으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벤탄 컬은 2014년 코퍼 어메리커 참가 전 가족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는 딸을 안고 대화를 나누었고 벤탄 컬의 유니폼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셨으니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유니폼, 특히 토트넘에서 가장 비싼 스타인 손흥민의 유니폼도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 유니폼은 어떤가요? 권 사촌은 어떻습니까? 둘 다 동일합니다. 이안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 무례한 행동이고 사실 손재인을 두고 농담을 한다면 그렇다. 여러분에게는 친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결단력과 편견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인종적으로 프로파일링되고 아이들은 무의미한 인종적 이유로 놀림을 당하며 이는 스타 운동선수와 이 축구선수의 사회적 지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확장되고 복제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책임을 져야지. 24시간 동안만 이어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조금 실망했습니다. 많은 아시아 팬 여러분, 특히 많은 관계자분들께 깊이 반성하고 진심을 표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형 손흥민 에르마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농담. 하지만 손흥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이라고 하고 그냥 손흥민 태그하고 사과했어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죄송하다.
실제로 아시아인 최초로 샤넬 모델이 된 재미교포 패션 모델 해박이 벤탄쿠르가 팀원들에게 사과했다. 같이 운동하는 사진을 올려주세요. 댓글란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고 영어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메시지였지만 최근 인터뷰는 차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을 부정적인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해롭고 무례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그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정중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번 사건이 여러분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이에 대해 벤탄쿠님의 추가 댓글은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폭발로 사라진 무언가와 함께 남겨졌기 때문에 사과문은 24시간 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벤탄쿠르가 좀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토트넘 스포가 올 여름 한국 투어에 온다는데 정말 손인이군요. 저는 이 선수와 친하고 다방면에서 좋은 호흡을 갖고 있으며 성실한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벤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발언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신뢰가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 가면 그냥 물어보고 잊어버릴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버리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놀라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많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경기 전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국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글로 손흥민 감독과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또는 벤로 자신이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문제, 논란, 비판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므로 감염되는 경우 한국에 오기 전에 매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7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에 기자들에게 노 코멘트나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에 리그 경기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가 열립니다. 두 경기 모두 6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티켓 오픈됩니다.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2년 만에 많은 관심과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즐거운 한국 여행에서 더 이상 이런 불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탄쿠르가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벤탄쿠르와 토스 구단에게 제 생각을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 소니 씨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상쾌합니다. 일정에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 후에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구급 선수 손흥민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실 제가 절충한 입장에 있으니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9단을 던져보세요. 소니가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니가 토트넘에 대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노스 7매장을 방문했는데 대표팀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모델 출신 방송인 김진경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휴가에 토트넘이 저를 존경하고 한국 팬들을 존경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골키퍼로 유명해진 그는 지난 6월 17일 축구 선수들도 많이 참석했고 손흥민도 참석해 함께 웨딩 사진을 찍으며 여러모로 프라이빗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남미 축구팬과 선수 등이 일부 경기에서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브라질이 전례 없는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서행일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니폼에 서명하고 다시 서명하십시오. 유니폼 경매를 통해 브라질 수재민 구호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남미 지역에 사랑과 애정을 전합니다. 브라질 남부의 히우그란 지두술 지역이 기록적인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5월 청구 건수는 최대 10억 달러, 원화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브라질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100여 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등 큰 규제를 겪었다. 교회에 서명을 보낸 흥 씨는 이런 인종차별로 돌아갈 수 없다. 남미의 많은 팬들도 이런 인종차별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벤탄쿠르는 이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특히 7월 8일 32번째 생일을 앞둔 손혜인이 낙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손 커밍데이도 아디다스와 함께합니다. 손용이는 2014년 7월 6일 토요일 타임스퀘어 1층 로비에서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팬미팅 참석을 위한 팬미팅 티켓 신청은 현재 아디다스 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2013년 팬미팅을 열었다. 아디다스와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현재 저는 2008년 함부르크 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아디다스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아디다스와 초장기 계약 제의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아디다스가 아닌 아디다스 글로벌 모델입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와 계약을 통해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 중 시간을 보내고 다시 팬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 이런 이야기가 이번 행사에서 반복될 수는 없지만 소원소원과 벤탄쿠르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길 바랍니다. 이때 선희가 하는 말이다. 선희는 2년 전 독일 출장 중 아디다스 팬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종차별 문제가 등장한다면 이번 성자절은 다소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손인의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치매를 앓고 있는 정금남 할머니의 일화는 이제 손혜인의 열렬한 팬이 되어 손혜인의 경기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그녀의 치매 극복 모습은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이를 본 손흥민이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관람하자고 할머니 정금남을 직접 초대해 경기 관람 티켓을 줬다는 일화가 있다. 사인이 담긴 저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 카메라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전한 그 뒷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할머니 정금남 씨는 루이체 치매를 앓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스트레스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손혜인 선수의 경기와 도인도 선수의 또 다른 재미있는 경기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 인품으로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경기뿐만 아니라 토트넘 경기도 밤늦게까지 라이브로 보고 응원하고 그걸 보고 있는 손흥민. 이 의원의 싱가포르 여행에 보답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고 가족들에게 직접 이 초청 메시지를 보냈고 경기 전날 선진이 금여사를 초대했다. 이남 씨는 지난 4월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눠 먹고 사진도 찍고 유니폼도 나눠줬고 다음날 정금남 여사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을 선물로 줬다. 좋은 포지션과 현장에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선수들은 축구가 사회 발전과 미래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오세요. 축구가 이 스포츠에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은 이 모범적인 스타의 팬 서비스와 행동,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팬들은 손인이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점에 실망하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 최근 로메로의 주가가 급등해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탈리아 출신 이적시장 전문 저널리스트인 파브리초 로마노가 말했다. 물론 그들이 그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은 로메로를 최고의 선수로 갖고 있다. 중요한 선수처럼 뛰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도 남아있고 협상할 생각도 없어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계약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런던에 거주하는 한 대표는 토트넘 내부 소식을 알고 있다. 폴 오키프의 본명이 폴 오키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활동 중인 소니의 재계약 여부를 묻는 많은 팬들의 질문에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됐다. 아마도 올해 이적 기간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만약 잘 안 되면 손인 씨의 재계약 논의와 발표를 미루고 보류했을 것 같아요. 이 이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손인과 재계약을 맺었고 그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됐다. 좋아요. 이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밀어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나요? 손흥민 역시 이적 시장에서 적합한 영입이 없을 경우 계속 뛰기로 합의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토트넘과 토트넘의 주장에 대한 사랑은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 누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봐 떠나도 된다. 내년 여름 장기 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못한 상황을 목격한 토트넘은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토트넘의 경우 나이트백 에메르 로얄 A씨가 있다. 밀란 이적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 2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밀라노로 이적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 경우 페이드로 프로의 선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글쎄, 한 브라질 선수는 또 다른 라이트백인 모나코의 반대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치 그레이는 3월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이며 현재 리즈와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리즈 유나이티드는 2023에서 2024 시즌 챔피언십에서 경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선발 라이트백으로 활약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잉글랜드 U21 대표팀 선수로도 주목받고 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플레이어를 모니터링하고 플레이어가 어리기 때문에 그를 포로의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입하려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 로든을 마이너리그 경기에 출전시킬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헐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토트넘이 이제 조 모든을 리즈로 임대 보냈기 때문에 조 로든이 해당 경기를 위해 리즈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해 아치그레이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더 애슬레틱이 보도한 만큼 이번 움직임은 확실히 믿을 만한 뉴스로 간주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로열 뉴스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보도한 기사라에서 나온 소식이라 믿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아치그레이를 노리는 팀이 여럿 있어서 아직도 소스넘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그가 원했던 대로 아치그레이에서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라이커의 영입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즈 로마의 전 첼시 스트라이커 타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코리엘레 델 세라에 등장했고 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키프 씨,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이반 토니도 토트넘에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지역 신문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을 수 있으나 개별 거래나 심도 있는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페노르드의 스트라이커이자 멕시코 대표팀의 산티아고 히스에게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결국 히샤를리송의 이적과 공격수 영입은 어느 정도 상황으로 봐야 한다. 서로 얽혀있지만 이적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언급된다. 폴 오키프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잉글랜드 대표 에단 자비원 에베레치에 대해 토트넘이 포콜 감독과 구위팀 모두에게 관심이 많다며 조항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보장 매수 금액은 60파운드 M입니다. 게다가 플레이어 본인도 어느 정도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아마도 그가 여름에 영입된다면 얘는 토트넘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얘를 표적으로 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 좋아하는 선수는 토트넘의 공격진이 손이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추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원이 손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토트넘 스포의 여름 이적 시장은 아마 괜찮을 것이다. 현재 유럽 구단의 많은 직원들, 특히 잉글랜드 구팀의 스태프들이 1, 2주 정도 휴가를 내면서 유로 2014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일정과 함께 많은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각 구단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대한 소식은 점차 나올 예정이며 앞으로 벤탄쿠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소식도 나올 예정이다. 손인이 관련 소식입니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구경해보세요.